안녕하세요. 개띠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양벽한 공간입니다. 고양이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작은 아기자기한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벽한 공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점수 계산이 저희가 잭스님트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스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드를 많이 먹을수록 불리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 소 머리 모양이 모양 하나당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양벽한 공간도 약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양벽한 공간의 카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총 5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다양한 고양이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카드의 그림 디자인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총 4장씩 있고요. 그 다음에 11카드,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완벽한 숫자, 여기 카드 게임에서는 가장 큰 요소를 가지고 있는 11카드가 10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커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악갱이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 고양이 카드가 4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기 고양이 카드는 다른 수들과 같이 포개졌을 때 숫자 합이 1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게임에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숫자들마다 색상들이 좀 같이 배열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카드들이 포개지는 조건이 있는데, 포개질 때 이렇게 같은 숫자의 합이 11이 될 수 있는 카드들끼리는 색깔을 같이 맞춰놨다라는 것, 깔맞춤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깔맞춤된 상황들의 숫자 11을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을 승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승리 목적, 여기 유리병 유리병 토큰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토큰을 2개를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카드를 세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4인용 게임이기 때문에 2인부터 3인까지는 8장씩 이렇게 가로 세로 배치를 해주도록 반영을 하고요. 4인용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6장으로 그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성에서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카드가 나중에 이제 뒤집어져요. 세로줄에 공개되는 카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뒤집었는데 여기 위아래로 같은 수로 배정이 됐다. 같은 수가 고양이들이 만나게 되면 고양이들이 놀러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은 나중에 한쪽으로 나와서 점수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의 조건은 같은 숫자로 나열이 됐을 때 이렇게 놀러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1카드도 될 수 있고 1부터 11카드의 여러가지 수들이 어쨌든 세로줄에 같이 나란히 배열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카드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만약에 게임이 종료됐을 때 오픈됐던 카드들이 이렇게 다른 수들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수만큼 내가 점수를 먹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불리한 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 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를 구성을 할 때, 시작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한 장을 펼쳐둔 채로 둡니다. 여기를 상자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개의 공간에서 카드 한 장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선반, 여기를 선반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선반에 나와 있는 카드와 바꿔서 이런 세로줄을 완성해서 고양이들을 빨리 놀게끔 보내는 게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차례 때에는 일단 첫 번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상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있는 카드를 집어듭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내 선반에 있는 카드와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게임을 시작할 때 선을 정하는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 지금 8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씩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이렇게 뒤집어줬다 했을 때 가장 큰 숫자를 뽑은 사람이 선이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선은 내 행동 때 어떻게 하느냐? 상자나 소파에서 카드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카드를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바꿔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열었더니 5예요. 그러면 이 숫자 카드를 내가 펼쳐져 있는 카드 중에 하나랑 교체를 해서 이 카드는 선반으로 보내고 내 자리에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고양이 바꾸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5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는 11이니까 5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합산이 안 되고 다른 숫자로 배치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피하고 다른 데다가 한번 놓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7장 펼쳐져 있지 않은 카드들 중에 한 장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를 이 선반에다가 데려다 놓고요. 이 카드는 뒤집은 채로 11이 나왔죠. 이 11은 소파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턴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행동은 포개기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개기 행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끼리 서로 합이 11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포개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령 내가 카드를 뽑았을 때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내 자리에 5, 지금 같은 색깔의 숫자의 고양이를 포개주고 이렇게 행동을 진행하게 되면 한 번 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카드에서 아까 상자나 소파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똑같이 교체를 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개진 카드들도 교체할 수 있어요. 교체를 할 때는 만약에 다른 카드 한 장이랑 자리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뽑았을 때 얘랑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규칙 하나. 소파에서 만약에 고양이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는 뒤집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져와서 다른 거 뒤집어서 오픈할래? 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카드들하고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준다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1이라는 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포개기 행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숫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남았는데 오픈되었을 때 요건 버려지지만 자, 요렇게 남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 15점이라는 점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악갱이 카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아까 같은 색깔의 숫자 배열들로 11이 될 수 있는 카드들을 포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악갱이 카드는 어디든 포개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4카드에다가 요렇게 포개기 행동을 해주게 되면 이 4와 악갱이 카드가 합쳐서 11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11과 만들어지면 세로줄로 요렇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놀러가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3마리가 같이 놀러갈 수 있게끔 나중에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점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게임의 종료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요, 어느 한 사람의 선반에서 모든 고양이 카드가 뒤집어지는 순간 그 게임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카드를 한 장 뽑았어요. 뽑았는데 가져와서 그냥 요거를 오픈하고 이렇게 놀래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종료되게 되면 점수 계산을 할 때 여기 남아있는 매칭되지 않는 놀러가지 못한 고양이들은 모두 점수를 더해주세요. 9 더하기 7 더하기 8 24점에다가 악갱이 카드만 놓았을 때는 얘는 점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점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아직 못 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다 열어줘야 됩니다. 다 열어주게 되고요. 열어주고 났을 때 만약에 열었는데 얘랑 매칭이 됐어요. 그냥 놀러가 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카드들끼리 점수를 합산해서 그 점수들끼리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놀러 보낸 고양이 카드들은 장당 마이너스 1점으로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료시켰던 사람의 경우에는 24점에서 놀러 내보낸 카드가 5장이다라고 하면 24 빼기 5, 19점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게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바로 이 유리병 토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3명이서 플레이했을 때는 조금 심심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8장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머리를 쓰긴 하지만 견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벽한 공간 뭐 어느 게임이나 마찬가지지만 최대 인원수로 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드 구성물이 굉장히 귀여운 양벽한 공간.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